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무엇인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여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가 있습니다. 학교에 웬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정의 같은 건 지겹고 현재 서울 성내초등학교에 지정됐다고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가? 방송, 매체, 타학교 이런 거 어수선하고 너무 정보가 많아서 잘 모르겠고 우리 학교 그래서 뭐 한다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성내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 오해와 진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기 위한 개축 사업입니다. 단순 개축만은 절대 아닙니다. 본 사업은 교실 건물 철거 후 신축, 증축하는 개축 사업을 포함합니다. 서울 성내초등학교는 2021년 안전진단 등급 B등급을 받은 학교입니다. 개축된 지 오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라는 교육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A에서 C등급까지는 2년마다 정밀 안전진단 검사 대상이고 이 D등급이 개축 대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철회될 경우 추후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안전진단 등급 이상에 따라 구조적으로 보강하거나 개축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얼마 전에 그린스마트 공간혁신이라고 해서 개축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학교 복합화라는 명목으로 지하 주차장 복합시설, 그래서 운동장 아래에 전면 162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든다고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철회 요청했고요. 철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학교가 함께 힘을 합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 안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진행을 해서 개축을 하게 되면 동시에 법적인 면적당 필수 주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62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개축 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 운동장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상에서는 저희가 주차할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주차장을 지하에 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개축과 주차장은 이제 하나입니다. 묶여버렸어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차장이 생기고 162대에서 62대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복합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아니고 교사들과 학교에 일이 있어 오신 분들만 주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뀐 게 뭘까요? 외부인 출입 안 되는 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사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한 달이요. 교육청 분들이 2차 회의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더니 이런 말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업 어차피 한다. 이거 지금 하나, 10년 후에 하나 할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후대에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어차피 변화에 받아들여야 되면 지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 얼마나 조금 고생하면 우리 후배들에게 기가 막힌 학교를 물려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공개해 주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자료들입니다. 처음에는 재학생 부모님들에게만 공개했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고 자료를 볼 수 없다고 민원이 들어가자 일반 공개로 전환을 하셨고요. 그래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양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꼼꼼히 앉아서 며칠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밑줄 긋고 형광펜 그으시면 좀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자세하게 내막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공사 시행 시 단계별로 진행될 도면이죠. 여기가 저희 학교 운동장이고요. 그리고 정문, 후문, 이쪽이 아파트 쪽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마트 있는 곳이고요. 24, 이마트 24. 그리고 이쪽이 성내 1동 쪽 국수 가게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우리은행, 구청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공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지하 공사한다고 해요. 이 주차장은 교직원 전용 주차장입니다. 복합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운동장의 3분의 1 정도 혹은 그 이상 되는 부분을 지하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차량은 던킨도너츠 쪽 방향에서 학교 쪽으로 와서 후문,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게 되는 주차장 입구 공사를 시작해서 차가 드나들다가 다시 그 출구로 나가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하 공사 진행될 때 우리 아이들 어디 있을까요? 교실에 있죠. 운동장 사용은 1단계에서부터 일부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 학교 축구부 있는 거 아시죠? 축구부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부 때문에 저희 학교 오실 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하 공사할 때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은 교실과 거리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전달될 수 있겠네요. 2단계 볼게요. 다음 단계에서는 별관동 공사가 시작되고요. 별관동이 완공될 쯤 전후관동 여기입니다. 철거 전에 요거 철거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모듈러 가설교사가 설치됩니다. 가건물이죠. 별관동에서는 조리실, 급식실, 다목적 홀 등이 설치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자로 못 가고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 운동장 대지 형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듈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모듈러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존 모듈러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보완했죠. 기존보다 사이즈가 좀 커졌고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장은 여기가 되겠네요. 가설교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 차량이 이쪽 1동 방향의 국수집부터 해서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위험하죠.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차가 통행로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쪽은 입구가 없어요. 여기는
주택가고요. 이 중간을 뚫는다고 해도 모듈러가 이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결국 차가 들고 날고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듈러는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조립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전관동과 후관동에 안전하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이 바로 가설 방음벽인데요. 이 건물 2개를 차후에 철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설치가 됩니다. 높이가 4에서 6m 정도, 건물 2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매우 안전하고 넓지만 가건물인 모듈러가 완성됐습니다. 자, 3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모듈러라고 하는 가설교사에 저희 아이들이 이동하고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관동과 후관동을 철거합니다. 모듈러 안에는 36기하급 전학생이 들어갑니다. 특별활동교실, 돌봄교실, 특수학급에 따로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저희가 대책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특수학급은 별관동에 그래서 마련하겠다고 이번에 말했고요. 그 외에 특별교실은 별관동과 모듈러의 분산 설치를 학교와 협의해서 하겠다. 다 수용 가능한지는 사실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별관동은 임시 교무실이 생기고 조리실, 급식실, 특수학급, 일부 특별교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새로 지은 별관동으로 임시 배치되고요. 아이들은 가설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3단계입니다. 여기 화살표들이 많죠. 공사 차량의 진입로들입니다. 이 길들이 아까 처음에 아이들의 통학로로 설명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 공사 차량이 도로에서 바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여기 관리동. 이거는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안 합니다. 그래서 후문 쪽으로 들어오면 이 건물 때문에 부딪혀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긴 이미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구가 봉쇄됐고요. 정문은 아이들이 등하교 해야 되고 출입문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방법은 유일한 통로이죠. 이쪽에 아파트 앞에 있는 담벼락 무너뜨리고 펜스 부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3단계 철거 공간과 가깝기 때문에요. 공사 진출입로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같은 말 얘기했고요. 그래서 최적의 진입로는 이쪽인데요. 아파트와 학교 사이의 도로가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입니다. 때문에 공사 차량의 진출은 모두 이쪽 영파여고 쪽 방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갈 땐 다시 이쪽으로 나가서 가장 가까운 도로인 이마트 24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죠. 차가 한 대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다 못 간다면 이렇게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나쳐서 국수집 방향으로 빠져서 도로로 나가겠죠.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서는 공사 차량과 아이들이 겹치지 않는다. 자꾸 학교 내부 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아이들이 날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걸어옵니다. 부모님 차를 타고 오거나 안 되지만 자전거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마트 24 방향 우리은행 쪽에서 오는 친구들, 국수집 쪽에서 오는 친구들, 그리고 후문 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사 차량도 결국은 같이 다닌다는 거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여기 국수집 진입로 말인데요. 일반 차량들도 좀 비좁습니다. 들어올 때 보면 차량 2대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요. 학교 안까지 무사히 들어온다고 해서 안심되는 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철거에 의한 소음, 진동, 분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이 얼마나 클까요? 철거할 거니까 뭐 제가 잘 모르긴 해도 포크레인, 레미콘, 또 이제 자재들 부신 거 싣고 나가려면 그런 시멘트들, 5톤 트럭, 지게차, 건설 장비, 뭐 운반하는 차량 다 온다고 봐야 되겠죠. 사이즈들이 실감 안 나시죠? 이 장축이라고 해서 차 전체의 길이가 한 6m 이상, 바닥에서 운전석까지 높이가 2.4m 이상. 바퀴 사이즈는 다양하지만 1, 2학년 아이들 정도 키라고 합니다. 저도 실감나지 않아서 유튜브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찾다 보니까 건설 차량 사각지대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량 주변의 공간을 바로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각지대는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 경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장비의 사각지대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지게차 운전석에 탑승해서 주변을 둘러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나가는 트럭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이 있어도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하면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지게차 앞에서 사람이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디 가셨지? 다시 돌아오시는구나. 찰나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오시는지 몰랐어요. 장비 구조물에 가려서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구간이 정말 많네요. 굴착기 운전석에서는 어떨까요? 굴착기 장비 양 옆쪽 그리고 장비 뒤쪽에 사람이 서 있고 다시 한번 운전석에서 천천히 둘러볼게요. 한 분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분들 다 서 계신 거 맞죠?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덤프트럭은 다를까요? 양 옆쪽 그리고 장비 뒤쪽 그리고 이번에는 장비 앞쪽까지 사람이 서 있고 마찬가지로 운전석에서 천천히 둘러볼게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아니 이렇게 운전석에서 천천히 둘러봐도 아무도 안 보이면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더 위험하겠어요. 보신 것처럼 운전원의 시야에서 보면 사각지대가 얼마나 안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운전원이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주변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위협적입니다. 시야 확보 아예 안 되겠어요. 이 좁은 길에서 더더욱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도 교육청 분들 오셔서 도면 보면서 조목조목 짚어보고 안전대책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주택가 쪽으로 공사 진입로 이야기했다가 저희가 설명을 해주니까 다시 이쪽으로 뚫겠다고 했었습니다. 안전대책은요, 최대한 안전하게였습니다. 모든 공사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죠. 민간 건설사 안전요원 배치하겠다. 네, 얼마나 많이 배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 한 명씩 쫓아서 붙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최소한의 소음, 최소한의 진동, 범위를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철거할 때, 또 신축할 때 가설 방음벽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지을 때 상황을 계속 예로 듭니다. 아파트는 대지 경계선하고 거리가 이 동간거리가 넓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10m 내외예요. 아무리 가설벽 설치해도 소음, 진동, 아파트 공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최악입니다. 철거 들어가면 그 소리에 수업 가능할까요? 옆 사람 소리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창문 흔들리고요. 분지는 뭐 아무리 물 뿌려 댄다고 해도 근처에 높은 지역 건물에 사시는 분들 문 닫고 사셔야 돼요. 다음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허물었고요.
새로 지은 그림인가 봐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꼭 이렇게 꺾어진 모양으로 한다고는 안 했어요. 6차까지 변경됐던 도면이 뭐 그래도 어쨌든 면적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온 거겠죠. 4단계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장 사용 계속 못하고 있고 별관동에서 급식실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하는 곳과 가설교사라고 하는 모듈러 사이의 거리가요. 3m 내외로 더 좁아졌습니다. 소음, 진동 이때까지도 계속되고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도 통학로에 공사 차량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공사 자재,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모든 자재들 말뚝 박고 철근 심고 붓고 다 하겠죠. 또 최대한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 5단계. 이제 학생들이 새로 지어진 건물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듈러 요거 치워야겠어요. 모듈러 치울 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차량은 신축 건물 쪽으로는 못 가요. 그럼 정문밖에 없는데 회의 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정문으로 차가 들어오냐? 학교 측은 정문은 차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문 넓이 공사할 때 그 차량 못 들어온대요. 넓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활짝 열었는데도 공사차 들어오기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정문 옆에 있는 벽 허물고 들어와야 된대요. 사실 교실이고 뭐고 다 부시는데 이 마당에 무슨 정문 후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차량 진입이 우선이니까요. 모듈러도 다시 철거하는 기간 1달에서 2달 본다고 합니다. 사실 저 그것도 궁금해요. 공사가 완공됐어요. 보통 저희가 새 건물 들어가도 이사 후에 계속적으로 분진 날라다니고 바닥에 먼지 쌓이고 청소 계속 하잖아요.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 매우 친환경적인 자재 좋은 거 다 쓰겠죠. 공기 정화시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도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말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학부모로서는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볼게요. 사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사람이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봐요. 어떤 분들도 계속 저희가 혁신초 되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병설 유치원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또 공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유치원 만들고 있죠. 운동장이 좁아집니다. 2020년도 서울 성내초등학교 학교 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 중에 운동장의 위치는 만족도가 높은데 운동장을 사용할 때 만족도가 좀 낮았어요. 축구부가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없어서 실내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운동장 기존 면적 70%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 못합니다. 800m 달리기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공되면 총 완공되는 기간은 3년 7개월. 아니죠. 저희가 1달 줄었죠. 3년 6개월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최장 기간일까요? 교육청에서도 땅을 파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삽을 떠봐야 아는 거라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신 정도의 불편함, 우리 후세를 위해서 지금 내 아이에게 3년 6개월 기간 동안 감수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공사 전에 졸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사실은 공사에 의한
최고의 불안함은 차량으로 인한 사건 사고거든요.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안 보여요. 물론 대형 차량 뒤에는 뭐 성인이 서도 자전거 뭐 다 안 보입니다. 분진 소음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주택가에 삽니다만 저희 앞집 5m 거리거든요. 드릴로 벽만 하루 종일 뚫어도 인상이 써져요. 아이들 수업 못한다고 학습권 침해 이야기했더니 또 그놈의 최소한의 진동, 최소한의 소음. 그럼 큰 소음, 큰 진동 공사는 학교 후에 주말, 방학 때 한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께서는 낮에는 최소한의 소음 듣고 오후에는 좀 큰 소음 진동 들으시겠네요. 무엇보다 저는요, 제 자식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대책 없는 공사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자, 그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요청하시는 부모님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안전사고입니다. 누가 책임진다고 했을까요? 안전사고.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고요. 구청과 교육청이 직접 공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민간 건설사 안전요원들 분 책임입니까?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이나 일어난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손들고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생각합니다 랍니다. 생각은 책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계열이죠. 사고라는 거 내 자식이 절대 아니길 바라지만 누구의 자식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둘째, 학생의 거치 부분입니다. 모듈러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 전학시켜주거나 인근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게 해줘라. 이거 지금도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답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산 배치 반대하는 성일초를 제외하면 인근에 토성초, 풍납초가 있지만 7차선 대로를 횡단하여 등하교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분산 배치가 어렵다. 재학생 전체 전학 및 휴교는 불가능하다. 더 웃긴 건 이 위에 성일초가 지금 아이들이 과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토성이나 풍납초로 분산 전학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결국은 모듈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버스 대절에서 뭐 먼 학교 간다고 갈 곳이 없어요. 버스 대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내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가 좋대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 사업에 18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대요. 그래서 지정된 학교들이 지원금 받으면서 공사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갈 곳이 없어요. 왜 아이들이 갈 곳 없는 상황에 몰아놓고 졸업도 입학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다른 곳으로 대피할 학교도 없는 상황에 왜 지금이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경제적인 유익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는요. 소음, 진동, 분진인데요. 최대한 아이들과 겹치지 않게 공사해야 되지만 마지막 설명회 때 그랬습니다. 인부들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이고 뭐 어쩌고 야간에선 작업할 수 없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사 시간이 겹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수업 끝나고 진행하고 주말에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들 수업 끝나고 방과후 끝나고 돌봄 끝나고 4, 5시인데 그럼 언제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 수업 시간에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파트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음벽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지역 주민들의 피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타 학교 공사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은 주민 피해 민원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급식시설 이용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 급식 문제 굉장히 예민하신데요. 별관동에 지어지는 급식실 이용 시에 저희 아이들은 모듈러 교실에서 급식실로 매일매일 이동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뭐 점심시간이 있으시다면 같이 공사는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날린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별관동으로 이동하고요. 또 공사 중인 관리동 옆에서 아이들이 소화가 될까요? 과연 밥과 반찬만 먹는 걸까요, 아이들이? 급식실 규모가 작아서 전체 학년 점심 식사를 3회에서 5회전, 그러니까 나눠서 끊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요. 그렇게 되면요, 2시간 이상 점심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완공돼도 문제예요. C동에서 있는 이 끝에 있는 학생들은요, 매일 왕복 300m 이상 걸어 다니면서 점심 먹어야 됩니다. 이 점심 회차 2회차로 줄인다고도 했었어요. 그럼 사회적 거리 이런 거 없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돼요.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급식실이라뇨. 급식실 있는 학교도 지금 없애 판국인데 말입니다. 5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하면 우리 학교 개보수, 신축 이거 안 해주고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학교 놓아야 됐다는 이야기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B등급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A에서 2등급이 있어요. B등급 당장 안 무너집니다. 학교 선생님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일부 누수, 금간곳, 바닥 솟은 곳 있습니다. 에어컨 교체 공사, 전기 공사, 성명 공사 해야 됩니다. 일부 부모님들이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개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살짝 금 가고 누수되고 땅 꺼지면 아파트 다 때려 부시고 짓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계속 유지보수 했을 것 같은데 왜 상태가 점점 좀 나빠졌을까요? 2019년도 성내초 공간혁신 사업 추진하면서 에어컨 교체, 성명 공사,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을요, 중지했습니다. 가통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학교가 철거하고 그린스마트 개축할 거를 확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보수공사 이런 거. 우리 동의한 적 없는데요. 2019년에. 그럼 이제 성명공사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스마트 미래학교 안 하면 성면 제거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있는데 언제 하나요? 성면 제거는요. 27년까지 발암물질 제거 공사가 필수적으로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되더라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성면 공사는 방학 이용해서 한다고 교육청 분들 나와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방학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외에 에어컨 공사, 전기 공사요. 그것도 차차 방학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축 얘기 마무리하고요. 그린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설명회 초반에 완공된 그린스마트 학교 내부 보여줬는데요. 우리 학교는 공간이 없어서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푸릇푸릇한 숲, 연못 이런 거 못합니다. 깨끗해지고 알록달록해지겠죠. 그린 초록색은 벽면에 있는 벽면 화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설치를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개축 시에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 판넬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옥상에 하면 옥상 정원 이런 건 없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날 좋으실 때 눈부실 수 있어요. 그린 환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저희 학교에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건지 디자인이 없는 건지 조경 관련된 분이 아직 협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교육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단순 개축이 아니고 반드시 스마트 교육을 수용하는 사업이므로 미래 교육을 합니다. 21년 9월 15일에 성내초등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했더니 협의하여 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이 모호한 것 같아서 저희가 신문고에 질문도 했었습니다. 스마트 교육과정 정책이 포함되었냐? 그랬더니 향후 공간이 개선된 후에 국가교육과정과 맞는 과목별 교수학습을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대답을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했습니다. 저도 그걸 받았거든요. 스마트 수업을 안 해도 되는데 국가교육과정과 그에 맞는 교수학습법은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디지털 환경은 필수이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통합 구축할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스마트 학습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너무 어렵네요. 이번 설명회 때 정리를 해주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디지털 환경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첨단 안전, 학습, 무선 인터넷, 스마트 기기, 학습 관리 시스템 구축 등등등. 그런데 기계가 들어와도 스마트 수업은 안 하지만 교육 방침이 바뀌면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는 스마트한 수업은 모든 학교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와 선생님 재량껏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 해도 된다면서 하게 될 수업을 알려줍니다. 사실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서 교육청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땐 BYOD라는 일명은 디벗이라고 불리는 1인 1패드 학습, AI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수업, 선생님의 역할 등이 있었습니다. 촬영차 다시 검색했을 때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없어진 건지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속 시원한 교육 방향은 없었어요. 그저 미래지향적인 디지털화된 스마트한 혁신적인 그런 교육이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얼마 전에 저희 성중이한테 학교로부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워크숍 같은 교육을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지정학교가 아니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지금 논의 중인 학교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 워크숍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는 학교가 듣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 하는 사업 설명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보이시죠? 이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겁니다. 태블릿 PC나 1인 1 노트북. 네, 필수가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와 있지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 성내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무엇이고 진행 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어떤 교육 과정을 밟게 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속 시원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허공에 맴도는 답변들로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받아들여야 개축해 준다는 것. 그린스마트 미래 사업의 결정과 진행 과정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정해진 것이 없고 협의 중이라는 안심시키기의 답변들, 결국 공사 진행 일정이라는 통신문으로 돌아오면서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를 아이들을 공사 현장이라는 궁지로 내몰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 서울 성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9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무단히 애써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었다. 또 내용이 부족했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동일한 서울 성내 초등학교 학부모 부모님들에 의해 급히 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서울 성내 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찬성, 반대 투표 시 신중한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